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하여 마치 혼인신고를 하실 때와 같이 협의이혼 신청 서류만 작성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제도에 대하여 일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분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관할 가정법원이란 부부의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의 법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다음에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한 통. 두 번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한 통. 세 번째,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한 통. 네 번째,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한 통과 사본 두 통, 혹은 가정법원에 심판정보 및 확정증명서 각 세 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민법은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어 당사자 스스로 이혼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숙려 기간을 고집하는 것은 법이 오히려 부당한 혼인 기간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혹은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부가 양육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의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육비 부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채무 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숙려 기간까지 모두 지나고 나면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유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만일 3개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받은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혼 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이혼이 모두 성립되는데요. 그런데 무언가 빼놓은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있는데요. 문제는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부부 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재산 분할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더라도 협의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부가 이혼 후 소송을 통하여 재산 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협의 이혼 절차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처럼
협의 이혼이 다소 본질적인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실제 재판상 이혼보다 더 높은 비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만 협의 이혼은 부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마지막이지만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그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협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또는 조정 신청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시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